아니 여러분, 백내장 수술 받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술비 보험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대부분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노년기에 굉장히 많이 시행받는 수술 중 하나인 수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수술비 보험에서는 수술은 아예 보장 자체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또한 지금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꼭 평생 간직하셔야 될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보장을 갖추고 있는 보험일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가입이 불가한, 즉 판매가 중단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1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다른 영상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보험들을 다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길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최근에 판매가 중단된 보험인데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특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액형과 비례형이 있습니다. 먼저 정액형은 약관에 해당하는 암 주요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치료 비용과 무관하게 연간 1회 안으로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치료 비용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받을 확률은 비례형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례형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례형입니다. 비례형은 정액형과 달리 암 주요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주요 치료로 발생한 비용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이 지급되고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지급되고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치료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장받을 확률은 정액형보다 낮지만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암 치료비로 몇 년 동안 수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정액형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형 특약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아직 그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보장이 약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2011년 4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절대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판매된 운전자 보험은 지금보다 보장이 훨씬 뛰어난 특약들이 몇몇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 이 두 가지 특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 판매되었던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은 정액 보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만 한다면 가입금액이 전액 다 지급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는 실제 합의금인 1천만 원만 지급되지만 예전 형사합의금 특약에서는 가입금액 3천만 원이 전액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방어비용도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어비용은 약식 기소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약식 기소란 범죄의 경중이 가벼울 경우에 검사가 본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약식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전치 위주의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약식 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벌금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보상받으셨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어비용 특약에서도 가입금액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셨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이렇게 높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절대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상 자체가 아예 불가합니다. 물론 예전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은 현재 운전자 보험에 비해서 보장금액이 현저히 낮아 보완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특약을 해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등의 특약도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가입자분들께 아주 유리한 특약이니 제발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4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필수 법률 특약들만 저렴하게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201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암 입원 일당입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따로 구분하여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보장 금액을 1, 2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 입원 시에는 최대 보장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걸 감안한다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짓지 않았는데요. 즉 해당 특약을 갖고 계시다면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일반 병원과 동일한 보장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해당 특약도 특약 명칭에는 직접 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관상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 시 보험사와 보상의 분쟁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을 아예 별도의 특약으로 분류해놓고 소액만 보상해주는 현재의 암 입원 일당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높은 특약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판매되었던 연금보험이나 만기안급형 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7에서 10%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던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건 해지안급금 및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지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다섯 번째는 2010년도 이전에 가입했거나 3억 원 한도로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흔히 일배책으로도 불리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차를 훼손시킴,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송이를 쳐서 휴대폰을 깨트림, 친구 집에서 놀다가 실수로 TV를 깨트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일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9년 7월까지 판매되었던 배상책임 특약은 비갱신형의 자기부담금도 2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도 대물사고 시 20만원, 누수사고 시 50에서 100만원으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부 회사에서만 판매되었던 3억 원짜리 배상 책임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니, 남한테 3억 원이나 피해를 입힐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제가 집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옆집, 윗집, 아랫집 등 이웃집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3억 원짜리 배상 책임 특약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여섯 번째는 2000년대 중반까지 판매되었던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나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판매되었던 유사암 한도가 높은 암보험입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의 20%만 가입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판매되었던 암보험은 갑상선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으로 보상해주는 암보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판매되었던 암보험들은 보험사마다 유사암 한도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던 시기라서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했습니다. 유사암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건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진단 시에도 5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일곱 번째는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1에서 3종 수술비는 종수술비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특약인데 2008년 3월 31일까지만 판매되었고 그 이후로는 약관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1에서 5종 수술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잇몸뼈를 이식받는 수술인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1에서 3종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에서 3종 수술비와 현재 판매되고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의 약관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골 이식술이 2종에 포함되어 있지만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임플란트를 받으셨거나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고 현재는 가입이 불가한 특약이니 절대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임플란트 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여덟 번째는 16대 질병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은 112대 수술비, 144대 수술비 등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 특약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왜 16대 질병 수술비가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인 건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특약은 요즘 판매되고 있는 N대 수술비 특약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의 개수는 적은 편이지만 16대 질병들에 대해서 모두 보장금액의 100%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6대 질병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의 중대 질환도 포함되어 있고 백내장과 생식기 질환 등의 여성 다빈도 질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그리 좁은 편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 이 특약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실제 수술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보상받으셨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술비 특약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대부분 20에서 30만원 정도의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 시점의 N대 수술비보다 이 16대 질병 수술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아홉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입니다. 보통 한방병원이나 치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는데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원인이 상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서 자기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의 50%를 중복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본인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서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을 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상해 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황당하게 느껴질 만큼 좋은 조건입니다. 상해 의료비에 약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데 보식용 투약 비용, 병실료 차액, 진료와 무관한 재비용 이 세 가지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행위가 다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이렇듯 상해 의료비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특약이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단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에 큰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10번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한 보험사의 여성 전용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여성 만성질환에 대한 수술비 보장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 만성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병분류기호 N코드에 해당되는 관절 질환과 관련된 수술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지외반증에 해당되는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및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과 요실금에 해당되는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휘어져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인데 제 고객님 중에서도 이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다. 요즘 수술비 보험에서는 무지외반증 수술 시 일반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에서 20에서 50만 원 정도로만 보상이 가능한데 이 상품에서는 최대 가입 금액 기준 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갱년기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요실금으로 인한 수술 시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일반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는 대부분 면책조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요실금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요즘 보험에서는 보상받기 힘든 질환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대부분 만기가 70세로 짧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마지막 11번째는 납입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종신보험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고객님과 상담했던 실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세의 남자분께서 종신보험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사진을 일부 캡처했는데 사진이 조금 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종신보험입니다. 계약 시점은 2005년이고 월 보험료는 69,300원입니다.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이 4천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특약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을 납입하셨는데 납입기간이 34년으로 길다 보니 아직 15년 정도의 납입기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보험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고작 32,000원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한 보험료인지 현재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35세 남성 사망보험금 4천만 원 기준이고 납입기간은 34년으로 설계가 불가하여 30년 납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니 47,600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34년 납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월 보험료가 약간 더 저렴해졌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앞선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다 소멸되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이 꾸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분께 사망보장이 전혀 필요 없는 보장이 아니고서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분은 아직까지는 미혼이시지만 향후에 결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자녀 계획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현재는 사망보험금이 그다지 필요한 보장이 아닐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분께 필요한 보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제가 해당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니 예정이율도 4.8%로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말은 즉 꾸준히 유지를 하신다면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적립금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통해서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 잠시 동안 납입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셔서 아직 16년을 더 납입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보험료도 낮고 오래된 납입 기간 및 높은 예정이율로 적립금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암 진단비와 몇 가지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보험입니다. 혹시나 노후 자금 마련 목적을 위하여 종신보험 혹은 CI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시거나 연금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위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및 특약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